오늘 강의는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고 있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게 뭘까요? 종이컵이죠. 이런 종이컵입니다. 이런 종이컵은 사이즈도 다양하고 컬러도 다양하고 그리고 용도도 다양하게 지금 많이 주변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변에서 보는 이런 종이컵을 가지고 오늘 한번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만든 분을 알아보고 또 같이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종이컵은 종이로 만들어진 일회용 컵으로 플라스틱이나 왁스로 코팅이 되어 있어 액체가 종이를 통하여 스며들거나 유출되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종이를 한다면 우리가 종이가 젖어버리겠죠. 그래서 종이는 눅눅하게 쓰러진다든지 쭈그리겠죠. 그렇지만 지금 종이컵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누가 만드는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종이컵은 크기가 다양하죠. 그리고 과자 담는 종이컵은 크고 패스트푸드점에 쓰는 종이컵은 또 다양하게 나오죠. 크고 적고 다양한 이런 컵들이 나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또 주는 컵들은 또 사이즈가 또 다른 거죠. 일상적인 종이컵은 많이 쓰지만은 우리 작은 종이컵은 180ml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참고적으로 약 200ml 정도 나온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계량컵을 쓸 때 그런 용도로 쓰면 되겠죠. 현대 종이컵은 1907년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휴그 무어가 발명을 했습니다. 휴그 무어 왜 발명을 했을까요? 지금 나오는 사진에 나오는 이분인데 왜 발명이 됐을까요? 이건 그의 형 로렌스 류엘레는 생수 자판기를 그 당시에 미국에서 처음 발명을 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생수를 많이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자판기를 만들어 팔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어 사업을 시작했겠죠. 그러나 문제를 봉착했습니다. 자, 종이컵이 없는 자판기는 뭘 넣었을까요? 종이컵 대신에 유리컵을 넣은 거죠. 그래서 유리컵을 자판기에 두고 생수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컵은 상당히 문제를 안게 되죠. 그래서 형의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종이컵 대신에 유리컵이나 도자기컵을 이용해서 생수를 판매하니 도난, 분실 등 또 깨어지고 이런 개선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무어가 형을 위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그 창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우리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소재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종이를 찾게 된 거죠. 종이는 기원전 2세기경에 발명이 되었고 이 종이는 특징이 물에 젖으면 쉽게 녹죠. 또 쉽게 훼손되고 가벼운 장점도 있고 또 제작이 쉽지 않고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으로 만들려면은 물에 젖어도 녹거나 훼손되지 않는 무엇들과의 융합 이란 난제로 해결해야 되는 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종이에 코팅한 페이퍼 종이를 찾게 됐고 또 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코팅한 종이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자주 봤지만은 종이의 안쪽에 코팅된 비닐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PE라는 거죠. 그런 것들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생은 형의 자판기 회사를 도와주면서 종이컵을 발명을 하게 됐고 이 발명된 종이컵을 가지고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우연찮게 자기 진로가
종이컵 회사로 바뀐 거죠. 이 종이컵은 우리나라 직장인 한 명당 한 해에 약 500개의 종이컵을 사용한다고 통계청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회사는 상당한 성장을 하게 됐어요. 휴구모는 종이컵 장사가 잘 돼 엄청난 돈을 벌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종이컵은 바로 윗면에 동그랗게 말린 부분, 우리는 특히 이 부분을 음료수 마실 때 입술에 닿기 좋은 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착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입술에 닿기가 좋겠지만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그래야만 이 종이컵이 휘어지지 않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이 종이컵에 대한 특허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또 그렇게 이후에 종이컵 특허들이 많이 부착이 되고 이렇게 종이컵이 발전이 되어 가는 겁니다. 종이컵에 대해서 국내에 대한 특허를 몇 가지 좀 찾아보면은 여러분 종이컵 옆에 손잡이 붙은 컵 봤죠? 옆에 손잡이 붙어서 뜨겁더라도 손잡이를 잡아서 마시게 되는 컵. 또 저 그림에 있듯이 설탕, 슈가를 젖을 수 있는 막대기를 붙인 컵. 또 저 우측 상단에 보면은 종이컵을 덮을 수 있도록 빨대를 두고 덮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종이컵. 하단에 보면은 종이컵 이 사이에 기포를 넣어서 뜨겁지 않게 하는 종이컵.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저도 종이컵에 대해서 하나 특허를 낸 적이 있어요. 컵 뚜껑에 종이컵을 위에 종이컵 뚜껑을 씌우면은 뜨거운 커피는 우리가 그냥 먹으면 뜨겁죠. 그래서 우리가 뚜껑을 열게 되죠. 종이컵 마실 때 뚜껑을 열면은 이 뚜껑을 열고 나면은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많죠. 바닥에 수증기가 떨어지고 또 바지에 떨어지고 이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커피는 뚜껑을 열고 마시다가 식으면은 또 뚜껑을 닫고 마시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또 문제를 저는 보고 특허를 하나 신청하게 되었어요. 어떤 거냐? 종이컵을 뚜껑에 구멍을 한쪽은 2개, 한쪽은 하나를 뚫어서 저 그림 보는 바와 같이 종이컵을 반대로 기울였다가 그 다음에 내가 마시는 쪽으로 기울이면은 좁은 면에서 커피가 나오면서 내 쪽으로 오면서 커피가 퍼져가지고 넓게 식고 그 다음에 마시게끔 하는 이중컵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기울였다가 다시 내 쪽으로 마시는 이런 기능을 만들고 아니 컵은 항상 뚜껑을 열지 않고 뜨거운 커피도 계속 기울였다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식으면 바로 마실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만든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런 좋은 종이컵도 시대적으로 흐름에 상당히 문제와 또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 시대에 무어가 종이컵을 만들고 난 뒤에 인간은 바이러스로부터 구하는 길은 오직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한다는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나갈 것 없이 유리컵이나 도자기컵을 사용하지 않고 다 종이컵을 사용해서 음료를 마신다든지 한 바람에 종이컵이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되고 그리고 판매가 많아서 상당히 무어는 회사가 상당히 잘 성장이 되었죠. 그러나 이런 회사도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무어는 1920년대에 아이스크림을 담을 수 있는 종이컵을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계속 혁신을 만들어가면서 회사를 성장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그림을 본다면은 이런 것들이죠.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다양한 커피, 다양한 음료를 담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했죠. 이때는 무어가 회사의 전성기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우리가 또 종이컵을 한다고 하나를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가장 작은 컵은 170ml,
리트에 좀 더 용역이 되고 강화할수록 리트들이 크게끔 만든 이런 종이컵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종이컵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에 몇 리트 계량컵 있을 때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죠. 자, 우리나라 인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1위고 플라스틱 용기 사용 양이 2위라는 유명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 일봉지 사용량도 2015년 기준 1인당 420개를 하루 평균 1.15개월이다. 1년에 빌봉지 넉장을 사용하는 핀란드 사람보다는 5배 많이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국가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좋은 기회도 있지만 서서히 문제가 발생되죠. 시련을 오는 겁니다. 다선 종이컵은 환경 오염을 야기시키고 자동 판매기가 발명되고 종이컵이 처음 발명되었을 때는 아무도 지구 자원의 부족이나 환경 파괴를 염려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위생을 보장하던 종이컵은 방부 처리와 기타 화학 물질로 오히려 심각한 공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회용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나무가 쓰이면서 환경 파괴와 자원 부족 등 문제도 생겼습니다. 종이컵은 썩는데 2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어느 대학교의 교수가 학생 수가 2만 명인데 하루 종이컵 사용량이 4만 개라고 한다. 정말 엄청난 양이다. 그래서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자기 컵을 가방 속에 넣어 다니며 사용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다고 한다. 이런 학교에서는 아예 자판기까지 종이컵이 아닌 다시 자기 컵으로 자판기를 쓰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넣으면 종이컵이 자동으로 딸려 나오는 지금 방식이 아닌 자기 컵을 넣어서 컵에 음료를 받아먹는 방식이다. 물론 이렇게 하면은 판매량도 줄어가겠지만 또 지구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 되겠죠. 일회용 종이컵이 물이나 커피 같은 음료를 담아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것은 안전하다. 일회용 종이컵 코팅제인 폴리에틸렌 PE의 녹는 온도는 105도에서 110도인 반면에 물에 끓는 온도는 100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커피가 100도가 넘지 않기 때문에 커피컵은 PE를 씁니다. 코팅을. 그렇지만은 전자레인지 쓰는 제품은 PE를 쓰는 것이 아니고 300도 이상 견딜 수 있는 또 소재를 따로 전자레인지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같이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만 튀김, 순대 등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일회용품 종이컵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경우 해당 식품에서는 기름의 온도가 PE의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 PE가 종이에 코팅된 PE가 폴리에틸렌이 높거나 종이로부터 PE가 벗겨질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거는 우리가 참고해 보게 되겠죠. 전자레인지는 100도씨가 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용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컵을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돌린다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종이컵에 따뜻한 음료를 담아 마시면 엄청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 나온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인도의 한 연구팀이 종이컵에서 85에서 90도 온수를 100리터 정도 부어서 15분간 방치한 후 결과에 보니까 약 100리터에서 약 25,000개라는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거죠. 또 상당히 고민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사실을 알고 또 학생들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종이컵을 언제 한번 씻고 그리고 커피를 담아주면 어떻겠나 이렇게 테스트해본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컵이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했지만 가만할수록 상당히 지구에 문제되는 이런 또 결과도 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종이컵은 컵이 깨진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은 자원 낭비와 자연 환경 훼손이라는 또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종이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용 종이컵을 권장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발언들이 일고 있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또 종이컵을 개발했지만, 발명했지만 다시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고 아니면 훼손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하나를 더 볼게요. 우리나라의 연간 종이 사용량은 1인당 153kg으로 세계 9위라는 놀라운 수치를 자랑합니다. 종이컵 사용량도 연간 120억 개로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이 늘어나는 추세가 지금은 더 많이 사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세계에서 종이컵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도 우리나라고 가장 많이 쓰는 나라도 우리나라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뭔가 지금 시점에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이컵이 미미한 양이긴 하지만 유해한 환경 호르몬도 배출한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종이컵을 또 한 번 더 혁신적 제품으로 탈바꿈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시대적 부름도 이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환경 문제. 또 지구에 나무를 소멸시키고 종이를 만드는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는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로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이런 대안으로서 몇 가지 대안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플라스틱은 현 시대에 살아가는데 많이 사용되는 소재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재를 잘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제일 큰 문제였죠. 이 문제를 캠브리지 학교와 스페인의 국립연구위원회에서 왁스윈이라는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들은 벌집에 기생하면서 벌집 안에 들어있는 밀랍 등을 뜯어먹는 왁스윈을 발견하고 벌집을 계속 연구했는 결과 비닐도 구멍을 내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종이에 붙어있는 비닐을 분해시키면 우리는 환경 파괴에 상당히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구가 된다면 또 다른 혁신이 되고 또 다른 하나의 발견이 되겠죠. 또 하나의 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기존 플라스틱 대부분은 PE라는 이 안에 코팅 부분이 PE로 만들어놨는데 이 부분을 감자 전분 또는 옥수수 전분으로 천연전분을 만드는 방법도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참고하면은 새로운 또 혁신이 나오고 또 다른 어떤 소재를 찾고 또 다른 노력들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창조적 파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들을 창조하고 기존 것들은 파괴하지만 더 혁신가들은 계속 창조적 파괴를 찾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다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여러분들이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이렇게 종이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런 주변에 있는 작은 것들이지만 우리는 상당히 많은 특허도 있고 또 만들어진 동기도 있고 또 이런 동기들이 또 잘 성장하나 회사로서 잘 성장했지만 나중에 또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지구를 낚이고 자원을 고갈에 대해서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애
이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많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종이컵 하나에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